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걸 기대하시진 않잖아요. 뭐 네. 피아노 3개월 만에 하고 모차르트나 바하를 치는 거는 기대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가지고 습관을 들여야지만 얻어지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사실 코딩이 언어고 그만큼 연봉도 개발자들이 세다는 건 네. 긴 레이스거든요. 어떤 학원들은 뭐 네. 한 달 만에 앱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트 하나를 구축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로 어마어마한. 부모님들 좀 혹하게 하는 학원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슬초 전문가 특강 시간에는요, 우리처럼 같이 초등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게 코딩이라는 영역에서 또 사업체도 일구시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드신 진짜 전문가 엄마들이세요. 네, 반가운 두 분 나오셨고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폴리스프를 운영하고 있는 권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같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수라고 하고요. 저희 폴리스프에서 아이들의 코딩 실력이 뿜뿜, 오늘 샘솟을 있도록 죄송합니다. 코딩을 전공한 엄마는 어떻게 아이 코딩 교육을 시키나,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제가 제 정보를 나누는 이유가 초등교사 엄마는 초등학생을 어떻게 키우나, 이걸 궁금해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숨기는 거 있으시면 안 돼요. 네. 다 말씀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폴리스프라는 업체를 운영하신다라고 네. 했는데, 뭐 일단 대표님들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뭐 하는 업체죠?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전국에 한 200여 개 학교에서 쓰이고 있고요. 뭐 아.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그리고 네.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예전에 교과서나 책으로 공부를 배웠다면 네. 지금은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안에서 아이들이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연구진들하고 함께 개발을 했고,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강사를 또 이제 양성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 하신 게, 컴퓨터를 책으로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컴퓨터로 배우고 네. 직접 해보는 게 최고잖아요. 더 잘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다. 하도 이제 코딩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가장 충격이었던 게, 육아휴직하고 복직했더니 빨리 앉아서 컴퓨터실에 모여 앉아서 선생님들 다 코딩 연수. 그때 코딩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을 때였고, 일선의 선생님들도 코딩을 다루지 못할 때였어요. 교사들은 그나마 빠른 편이었고, 교사의 자식들은 엄마가 학교에서 배워온 프로그램을 집에서 해보기라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 대부분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이 불안감만 쌓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진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안 하죠. 아, 이거 단순히 마케팅 아니고 네. 진짜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이유는 공교육에 들어와서 네. 과목이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ICT라 그래서 뭐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도스라든지 그쵸. 이런 걸 배우기는 했는데, 코딩을 배우면 아, 요즘에 뭐 개발자가 핫하더라. 네. 그래서 개발자를 키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개발자만 양성하려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 아니고, 실생활도 너무나 복잡해지고 사고도 너무 복잡해지다 보고, 또 미래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요. 요즘 AI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아이들이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컴퓨터적 사고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제 시발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 개념을 컴퓨터적 사고를 배우기 위해서 코딩으로부터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가?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 맞아요. 것처럼 네네네.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를 코딩을 통해서 네, 맞아요. 알아간다. 네. 이해 잘했죠? 네, 역시.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아, 네. 집중해서 들었는데 코딩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기도 하거든요. 코딩이 딱 쉽게 설명하자면 뭔가요? 저희도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코딩이 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라고 질문을 뭐 알고 하거든요. 온 건지. 그럼 아이들이 막 대답을 해줘요.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와 대화하는 거예요. 네,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네. 네, 뭐 컴퓨터 블록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모든 아이들의 대답이 다 맞고요. 코딩이라고 하면 정말 뭐 프로그래밍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실제 뭐 사고력을 키운다든지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코딩 컴퓨터가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와 친해지고 컴퓨터와 이제 어떻게 내가 지시를 내렸을 때 컴퓨터가 내가 말한 대로 순서대로 잘 작동되는지 네, 이런 순차적인 반복 패턴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 이제 코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혹시 물어보시면 컴퓨터랑 대화하는 프로그램 그런 방식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깔끔하네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적어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록 코딩, 엔트리, 스크래치, 언플러그드, 텍스트 코딩, 파이썬, C 언어. 두 분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낯설고 들어는 봤는데 뭔지 대답할 수 없고 일단 코딩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너무 어려운 어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관련 어휘를 먼저 알면 훨씬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혹시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되는 거 좀 선정해 주시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학교 공부를 쭉 마치지 않고 빨리 기술적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뭐 영재원에 빨리빨리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아이한테 제일 맞는 거를 해야 네.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코딩은 컴퓨터적 사고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언어인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안심이 되네. 아이들한테 가장 쉽고 또 질리지 않고 그 감정을 좋게 유지를 시키는 게 저희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에 언플러그드라고 해서 컴퓨터 없이 배우는 코딩이 있어요. 엄마랑 놀이처럼 즐기는 거죠. 게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들과 인형을 막 가져와요. 네. 그 바닥에 테이프로 길을 만들어요. 인형을 우리 아이가 놓고 싶은 곳에 마지막에 놔줄래? 하면 아이가 그 인형을 가져다 놓고요. 네. 우리는 출발선에 서서 내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어떻게 저 인형을 가지러 갈지 길을 좀 안내해줘 라는 식으로 놀이를 시작을 해요. 그럼 이 개념이 똑같이 그 컴퓨터 안에서도 코딩으로 가능한 개념이거든요. 네. 길 찾기에 대한 개념을 아이와 놀이를 통해서 또 재밌게 인형을 좋아하는 인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UA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블록 코딩으로 보여지는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아. 블록 코딩 다음에 아이들이 피지컬 교구라고 해서 네. 교구랑 같이 연결하는 거 하게 되고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의 교육 목적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는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피지컬 코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건 뭐죠? 교구를 말하는 거예요. 뭐 로봇 같은 거, 드론 같은 거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는 아두이노라는 이 보드를 통해서 PC와 연결을 시켜서 LED 등을 켜본다든지 교구를 연결을 해서 하는 걸 피지컬 코딩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코딩은 뭐예요? 텍스트 코딩은 제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막 우리 까만 화면에 하얀색 글씨로 쫙 나오는 거. 네. 그래서 텍스트 코딩 중에 여러 가지 코딩 언어들이 있어요. 뭐 어머님들 파이썬도 들어보고 C도 들어보고 C++, 자바 그런 것들은 내가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웹사이트를 만든다, 앱을 만든다, 웹사이트의 뒷단을 만든다, 데이터베이스를 네. 관리한다, 그리고 앞에 동적인 걸 만든다, 정적인 걸 만든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또 발전해 나가고 시대에 맞게 또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사고는 똑같거든요. 어떤 형태냐가 그렇죠. 다른 거죠. 네. 아이들이 실과 책에서 배우는 그 코딩, 그거는 뭔가요? 코딩 중에서. 실과 시간에 지금 5학년, 6학년부터 네.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있는데 네. 실과 교재를 보시면 엔트리로 배우는 이제 블록 코딩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근데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알고리즘에 대한 경험,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네. 그런 코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 윤리라든지 이런 컴퓨터 활용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 프로그램을 익히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 그렇죠? 네네. 자, 이제 우리 진짜 엄마들끼리 코딩 수다 한번 본격적으로 떨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엄마세요. 초등 아이들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들이시고 아이 나이 좀 알려주세요. 이제 올해 10살 됐고요. 3학년. 9살, 7살 두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언플러그드 놀이 말씀하실 때 제가 딱 뭘 느꼈냐면 이걸 모르는 엄마들은 이 놀이를 해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딩을 잘 알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이랑 놀 때도 조금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다르시죠? 거의 엄마들이 하는 합리적 사고는 코딩의 절차적 사고가 다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기를 매달 렌트를 하는 게 나은가? 혹은 사는 게 나은가? 이런 것도 알고리즘의 하나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과 이걸 다 대화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든지 코딩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돼 있어서 네. 네. 그런 거 좀 일찍 보고 그러면 이제 엄마니까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주실 수 있었던 거 말고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코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나 어디 가서 배우고 싶어요 한다면 이제 코딩 수업을 아이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수업은 좋은 것 같아, 어떤 수업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기준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일단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기는 해요. 엄마표 코딩? 네. 엄마표 코딩이기도 하지만 다른 아이들 가르칠 때 같이 수업에 넣고 학생처럼 가르치기도 해요. 내 수업에 우리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와. 서로 좋더라고요. 일단 아이가 엄마에 대한 좀 존경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엄마도 다른 학생들 대하듯이 너무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날 밤은 서로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노래 부르고 기분 좋게. 그래서 그게 엄마가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다른 과목 가르치다 보면 네. 이후에는 사교육 보낼 생각이 있고요. 네. 좀 더 잘해지면. 계속 가르치실 거예요? 코딩? 그럼요. 어. 코딩은 계속 가르칠 거예요. 잘했으면 좋겠고 개발자 한다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개발자 연봉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우리 대표님은 네.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수업할 때 우리 아이 같이 하는 수업도 있고 네. 저 직업이 직업인지라 진짜 뭔가를 다 볼 때 다 코딩에 연계를 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병이죠, 네, 일종의. 아이랑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라고 네. 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 4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눌렀어.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자동으로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올까? 무슨 알고리즘일까?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이와. 이런 이야기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좀 개념이 잡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봇도 많이 활용을 하고 컴퓨터와 좀 익숙해져야 맞아요. 코딩도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코딩 학원을 간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왠지 다들 보내니까 보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경우와 그리고 또 아이가 어디서 듣거나 학교에서 경험하고는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아이가 엄마 때문에 가는 것도 아이한테 괜찮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코딩 학원은 내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직접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굉장히 지루한데 코딩은 직접 하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 재밌어하고 로봇을 만들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가는 코딩 학원은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험도 하기도 하고 로봇을 만들고 융합적인 사고도 키워주고 코딩 학원을 이제 고를 때는 그런 부분 또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경험의 폭을 넓혀주느냐 우리 아이의 사고를 좀 확장해 줄 수 있느냐 그런 학원을 가시고 그렇지 않고 주입식으로 한다. 그런 네. 곳은 좀 거르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게 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라고 하면 기술만 가르치는 곳들이 있어요. 네. 3개월 만에 텍스트 코딩 완성이라든지 네네.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걸 기대하시진 않잖아요. 뭐 네. 피아노 3개월 만에 하고 모차르트나 바하를 치는 거는 기대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가지고 습관을 들여야지만 얻어지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사실 코딩이 언어고 그만큼 연봉도 개발자들이 세다는 건 네. 긴 레이스거든요.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빠르게 끝내는 것은 없어요. 너무 현혹되시지 말라는 거. 어떤 학원들은 뭐 네. 한 달 만에 앱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어디에요? 저 가고 싶네. 저 앱 만들어야 네, 되는데. 웹사이트 하나로 구축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어마어마한. 부모님들 좀 혹하게 하는 학원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수업 방식을 보시면 정말 코드를 불러줘요. 아이들에게. 토플 문제 답 네, 고르는 맞아요. 법 네, 알려주는 그거, 그런 네, 학원 네, 같은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학원들은 좀 피하시는 게 불러주면 받아 네. 치면 완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뭐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거르셔야 됩니다. 네. 코딩 학원 이제 많이 아시죠? 네. 비싼가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좀 비용이 센 편이죠. 피지컬 같은 경우는 네. 교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타 학원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지만 네네 그만큼 만족하실 것도 같지만 네, 그렇긴 네. 한데 네, 부담스러우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저는 또 이제 지방 출신이라 완전 충청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애들이 뭐 하는 그런 걸 아무도 경험을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지방의 모습도 다르진 않더라고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코딩 학원이 있으면 보내고 싶고 애도 원하고 엄마도 돈도 있으신데 학원이 마땅히 없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로 비대면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고요. 네. 물론 저희 프로그램도 그러하고 네. 깨알 그리고 홍보. 네, 그렇게 배우는 게 저는 더 괜찮은 면도 있더라고요. 또 코로나 시대고 엄마들이 옆에서 보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엄마가 너무 많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들 있고 뭐 영상으로 돼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고 해서 학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들이 많다라는 걸 좀 또 온라인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번에 만드신 프로그램도 그런 건데 두 분 만드신 프로그램 보면서는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스크래치랑 엔트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오, 밑으로 한 칸 내려가시오 이거 열심히 하고 저희 애들도 그거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코딩과 독서 그중에서도 명작, 고전 명작이랑 콜라보를 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천재, 정말 이런 걸 만드셨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싶어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코너에서 그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아주 야심차게 만든 콘텐츠이고요. 코딩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우리 어머니들 책도 읽었으면 좋겠고 아, 네. 컴퓨터 코딩도 잘했으면 좋겠고 엄마 마음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또 게임만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봐! 이런 네.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저도 오늘 그 말했어요. 컴퓨터 끄고 책 봐. 컴퓨터와 책이 늘 이렇게 약간 상극이잖아요. 맞아요. 네. 되게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그 독서와 그리고 코딩을 융합시켜서 노블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교수법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번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노블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소설과 공학을 융합시켜서 그런 교수법의 이름이고요. 네. 책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네. 이제 어떤 주인공이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그걸 코딩으로 풀어내는 그런 부분을 노블 엔지니어링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소설에 보면 항상 갈등이 있고 맞아요. 주인공이 네, 그걸 맞아요. 이제 다양한 자기만의 네, 방법으로 맞아요. 풀어가잖아요. 네, 결국 네. 그 과정을 코딩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아이에 따라서는 그 결말이 다 바뀌나요? 그렇죠.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아이들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네.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정 속에서 네. 만들어가는 거에 코드가 다르다든지 네. 뭐 틀리게 짠 거나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가는 길 자체에 어떤 거는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나 대략적인 절차를. 가이드는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가는데 아이한테 선택권이 있는. 맞아요. 네. 재밌겠다. 네. 그죠? 지금 어머님들 아마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해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무료 체험 있죠? 아, 그럼요. 네. 1, 2강 무료처럼 있고요. 네네.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책하고 컴퓨터 굉장히 괴리감 있게 느껴지시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컴퓨터를 하고 코딩을 하면 뇌의 어느 부분이 움직이나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코딩을 하면 뇌의 네. 모든 부분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뇌를 완전하게 쓸 수 있게 코딩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 그 엄마들의 바람이잖아요. 네. 뇌를 최대한 많이 쓰는 거. 최대한. 그래야지 어떤 결과치를 나왔을 때도 뇌가 점점 성장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결과인데 아이들이 책과 코딩을 같이 했더니 네. 코딩 실력도 좋아지고 코딩도 재밌어졌지만 책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네. 흥미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네. 독후 활동 자체를 컴퓨터로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재미있겠어요. 좀 흔쾌히 하죠. 네.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한 10명에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로 억지로 읽죠. 맞아요. 이제 뭐 혹은 읽으면 엄마 칭찬해 주니까 이제 그렇게 읽는 건데 책을 읽지 않아도 프로그램만으로 책의 내용을 경험하고 또 더구나 열린 결말이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이제 책에 대해서 좀 흔쾌히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개발하신 게 아니라 영재교육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고려대학교 이제 영재교육원에서는 네. 고전 문학 속에 있는 이야기를 네. 네, 코딩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AI로 날씨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와서 네. 그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취미 활동이 어떤 건지, 그 내가 좋아하는 뭐 게임이 뭔지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흥미 유발시킨 다음에 이제 코딩으로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영재교육원에서도 책 속의 내용과 코딩을 융합시켜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생각하고 코딩할 수 있게 만들자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에 있었지만 뭐 네. 뇌를 움직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책이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직원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개발자를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네. 대한민국 개발자들 진짜 개발 잘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어. 근데 물어봐요. 그러면 대표님 다 만들 수 있는데요. 네. 뭘 만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아. 라고 얘기하는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컨텐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와.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만들 수 있는 자기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이들 시작부터 컴퓨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지난번에 쿠잉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고 굉장히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 클래스를 운영하는 스몰비 클래스에서 이번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 코딩 프로그램, 코딩 도서관 출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신 김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가셔야 돼요. 네. 혜택 주실 수 있죠. 그런 일 드려야죠. 네. 가장 좋은 혜택, 이제 1강, 2강까지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부분 풀어놨습니다. 짱이에요. 네, 진짜. 네. 애들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해봐야 하던지 말던지예요. 맞아요. 네. 네. 결제부터 덜컥 하시고 네. 또 아이 안 하면 화나거든요, 엄마들은. 그래서 2강까지 무료로 체험해 보시고 네. 우리 아이가 정말 재밌어 한다 하셨을 때는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10% 할인이 또 들어가기 네.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다가 네. 물어봐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안 움직여.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고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페리아 도와줘가 있어요. 페리가 누구죠? 네, 저 이제 CS 도와주시는 그리고 튜터들 선생님들 네. 계시는데요. 거의 24시간 정말 특별한 시간 아닌 이상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지도를 해주세요. 실시간으로 교육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아이들이 엄마가 아니고 아이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페리아 도와줘라고 했고요. 아, 엄마를 소환할 필요가 없네요. 네, 엄마들이 아. 질문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엄마 불러도 엄마도 모르거든요. 네. 한결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엄마들이. 괜히 이거 코딩 시켰다가 나한테 물어볼까봐.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면 네. 라이브로 저희가 1대1 강의를 할 수 있는 클래스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단단히 준비하셨네요. 아우, 네. 우리 엄마들이 코딩 무서워하는 거 어찌 아시고. 그죠? 1강, 2강 무료 체험이라고 하셨는데 1강의 책이 무슨 책이에요? 1강은 이제 어린 왕자. 아, 네. 그리고 2강은 거대한 슈퍼 복숭아. 나머지 8권의 책은 어떤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그걸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뭐 홍길동전도 있고요, 해저 네. 이말리도 있고, 앨리스 원더랜드도 그 있고, 이상한 나라 네네, 앨리스? 네, 네네. 피터팬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꼭 읽어야 되는 명작 동화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수 고전 명작이잖아요. 네, 뭐 뛰어넘을 수 없는 책이에요. 무조건 읽어야 네, 맞아요. 되고요. 뭐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냥 뭐 아이들한테 줄거리를 해주는 이게 아니고 네. 전문 배우들로 출연을 해가지고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 아이들도 정말 입을 딱 벌리고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나 네. 사진이 아니고 배우들이 네. 드라마 보듯이 네. 그런 거예요? 네, 거기다 CG까지 또 너무 잘 입혀가지고 아, 네. 보는 재미까지 있는 데다가 거기서 꼭 배워야 될 고전 문학 속에서 메시지도 전달이 되죠. 영상을 보고 나면 영상에서 미션이 나와요. 네. 예를 들면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포졸들을 피해서 어떻게 해라. 뭐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조각 케이크를 찾아내라. 이런 이제 미션들이 나오고요. 네. 아이들이 코딩창으로 넘어가서 그 미션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된다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코딩창에서 뭐 블럭의 오브젝트라든지 네. X좌표, Y좌표라는 수학적 개념을 배운다든지 네, 그렇게 하나 둘 개념을 배워서 미션이 클리어되면 10강을 다 마친 후에 네. 저희가 워크
워크북부터 준비를 했어요. 워크북은 10개의 문학 작품에 21개의 글쓰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글쓰기를 마치고 나면 6개월 동안 자유롭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그 사이트에서 네,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프로그램 이용권을 또 드리고 그러면 들어보니까 이거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몇 학년들이 제일 좋아하나요? 처음 접해보는 코딩으로 제일 적합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블록 코딩을 해봤다, 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네. 하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추천하고 싶고요. 네. 뭐 나는 너무 코딩을 잘해, 블록 코딩 다 끝났어 하는 친구들은 조금 쉬울 수도 있겠죠. 아. 한글만 알면 하는 데는 지장이 맞아요. 네, 없어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딩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기초 용어집이라는 것도 준다는 것 같던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나? 코딩 용어들인가? 관련하면 네. 어머님들께서 변수, 블록, 뭐 조건 네. 뭐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단어들을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 아. 네, 내려져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용어 몇 개 들었어요? 50개 50개요. 그럼 50개 중에 10개만 뽑아서 저희 파일로 꼭 주세요. 네. 결제는 안 하셔도 돼요. 1강, 2강은 우리 애들 무조건 해보게 하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 다 시켰거든요. 재미있어 하는 아이도 있고 잘 모르겠어 하는 아이도 있는데 시켜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천히 그 이후의 혜택들 좀 살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에다가 우리 대표님들이 주신 혜택들 잘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살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이렇게 멋지게 사업체 읽어 가시는 거 너무 보기 좋고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계속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